하겠습니다. 네, 송파 지역 내신 경향 시험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 1학년 영역별 비중 그리고 문항수 시험 범위 대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기출 총평 DYB 내신 기책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정신여고 대비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드릴 건지 그리고 내신 시간표 이렇게 총 4가지 영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사진을 찍으시거나 캡처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학교별 내신 경향을 보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정신여고의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의 특징을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는 다양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다양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부교재가 들어가고 간혹가다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외부 지문 들어가서 교과서 본문 외 부분 그리고 부교재 그리고 외부 지문 여러 가지 유형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 유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조금 있다가 정신여고 고등학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직접 코멘트를 써준 자기의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문제 유형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정신여고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기본적으로는 2과가 들어가고 본문 외의 영역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본문 외의 영역을 학교에서 거의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문제가 스크립트로 나올 때도 있고요. 본문에 대한 내용이 듣기로 바뀌어서 듣기 대화 내용 중에서 내용상 어색한 것을 고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유형이 독특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외부 지문이 굉장히 긴 게 나와요. 그리고 되게 늦게 나옵니다. 시험 기간이 거의 6주다 정도 치면은 한 5주차 정도쯤에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학습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문이 그러면 좀 쉬우면 좋은데 외부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문장들도 길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유형 굉장히 독특하고요. 어법과 어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고답게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술형 문제에 답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을 못 끝내는 친구들이 한 10% 정도는 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문항수를 보면은 그렇게 문제 개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따 제가 서술형 답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답지를 보면은 서술형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술형을 쓰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험 자체의 시간을 굉장히 좀 촉박하게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서술형 특징을 보시면 시험에 따른 다양한 유형. 첫 번째로는 단어 배열형 영장이 있고 해석 보고 빈칸 채우기가 있고 어법 고치기, 본문 외에서 출제가 되고 부교재, 예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 외부 지문 빈칸 채우는 문제, 외부 지문 어순 배열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다만 외워야 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외부 지문도 조금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 그래서 영역별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교과서가 절반이 채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신여 중2나 또는 다른 중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비중의 절반 이상이었고 외부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프린트가 20%, 30%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는 교과서의 비중이 확 줄어들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의고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서의 비중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정신여고 선배들의 한마디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키워드로 살펴보는 학교의 특징인데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첫 시험 후에 친구들의 생각은 과연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샵 보시면은 단어의 양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어의 양이 한 과에 30단어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30개의 단어가 15과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약 적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450개의 단어인데 근데 이 450개의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예문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문도 암기한 예문이 아니라 예문을 변형시켜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단어는 똑같은데 예문이 달라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하고 어법의 실력이 매우 중요한 학교다라는 것과 외부 지문이 늦게 나오고 외부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것 그리고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엄청 꼼꼼하게 봐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부교재, 단어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모든 단어 암기하시고 모든 예문도 암기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지 고득점이 가능한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이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해줬었는데 국어가 영어 못지않게 어렵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여고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친구들이 열심히 하려는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0.1점으로 등급이 쭉쭉쭉 떨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수학도 등급 컷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3개에서 4개가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과 사회는 할만하고 그래서 할만해서 오히려 등급을 따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이랑 사회는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신여고가 송파에서는 입시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파에서 입시 실적이 최고였어요. 수시로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좋은 학교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여고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는 좀 교과서에 충실했었거든요. 단어 부교재도 없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단어가 프린트로만 나오다가 2020년도부터 단어 부교재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시험 범위도 늘어나고 시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션 스쿨이라서 채플 수업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채플 수업 시간에 영어 숙제를 하다가 영어 책을 뺏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정신여고 1학기의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저희 학원에서 시험지를 걷어서 시험지를 분석해 놓은 총평인데요. 교과서와 외부지문 그리고 단어책의 비중 퍼센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눈여겨볼 문항 있죠.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문항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주의해야 할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주의해야 할 문항이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수능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객관식과 서술형 더불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온갖 변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온갖 변형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가 탄탄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의 변형은 없습니다.
영어는 교과서의 변형은 없지만 교과서의 본문 외의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아닌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부분, 거기에서도 서술형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능률복화 단어 부교재는요. 중간에서는 변형이 없었어요. 근데 기말에서는 외부 예문이 추가돼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시험에서 단어 문제에서 점수를 딸 수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많지는 않아요. 변형은 없지만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운 심리학 과학 내용. 그래서 2019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 있었죠. 그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약간 그런 유형의 지문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 일치도 친구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용 일치 문제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 단기간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답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중학생 때는 보통 25문제 정도면 이제 시험지가 끝났었죠. 총 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객관식이 25문제에서 27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서술형 답지거든요. 자, 요 답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서술형 답지예요. 그래서 8문제, 9문제 정도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답지만 봐도 굉장히 길죠. 자, 이 8문제에서 9문제를 조건에 맞춰서 이 모든 거를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을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서술형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시험 유형이 다양하고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 외부 지문이 늦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 외부 지문만 놓고 보면은 최소 3주 정도는 학습을 해야지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데 애초에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주는 시간이 그때가 늦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그 시간이 촉박한 상태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자, 그리고 모든 시험 범위를 구석구석 살펴봐야 하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시험 중 시간 관리 연습은 좀 필수입니다. 서술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신 때만큼은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신여고에서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정신여고 친구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상위권일 경우에는 암기 후 변형 문제, 특히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의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형에 대비를 하려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을 다지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요약문, 주제, 요제, 영작, 그리고 핵심 파악에 중점을 두기. 그래서 요약문과 주제, 요제, 영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빈칸을 뚫은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은. 그런데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미래를 조금 더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자면은 지금부터 한 줄 영작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조건이 주어지지는 않았겠지만 한 줄 영작을 통해서 이 글이 한 줄 영작을 하면은 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확한 내용 그리고 핵심 문법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암기가 느리다면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학교에서 이제 받으시면은 단어 부교재를 하루라도 빨리 본문 이제 단어하고 예문을 암기하는 거를 좀 시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도 아마 다음 주쯤이면 얘기가 나갈 거예요.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이제 단어책 이걸로 공부할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원에서는 그럼 내신 대비를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학원 자료는 4가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석을 먼저 할 거예요. 수업용 원문을 가지고 기출 분석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기출을 분석을 하고 그 기출되어 있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변형됐었고 이 단어는 이렇게 동의어로 변형돼서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자, 수업을 들었으면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 암기, 본문 암기, 빈칸, 어법어휘,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수능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혹가다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이 단계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단계를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많이 문제를 살펴보고 많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눈에 익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할 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암기하는 부분, 기본적인 이제 훈련을 하는 부분은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문제풀이. 적중 예상 문제, 그리고 DYB 변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대비 문제가 있고 스텝 4 마지막으로는 적중 직강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하고 파이널 적중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부터 기출문제하고 대비 문제를 이제 섞어서 실제 시험 문제지처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똑같이 주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모르는 본문이 나왔다. 그럼 그 영역만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대비를 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내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 단원은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저희 학원에서 가장 사실 자랑하는 자료인데요. 이 적중 필기본이 예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가 모두 다 쌓여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3년치, 4년치 정도의 자료가 누적이 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필기본에 있는 내용만 꼼꼼하게 학습을 해도 지난 3년치, 4년치 기출문제를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대표로 자랑하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적중 필기본, 독해 부교재하고 듣기 부교재. 교과서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부교재도 다 똑같이 기출문제를 다 누적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출제됐었어, 이렇게 변형이 됐었어 하는 부분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전달함과 동시에 자료가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적중 필기본 모의고사하고 핵심 콕콕도 같이 나갈 거예요. 모의고사도 만약에 뭐 2020년도 모의고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누적 기출 문제가 있죠. 그 누적 기출 문제도 필기본으로 마찬가지로 전송이 그 학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별 맞춤 자료인데요. 사실 이 학교별 맞춤 자료가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별로 이제 그 시험 문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를 받았다. 또는 어휘 부교재 예문이 있다. 또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부교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개의 문장이 벌표쳐져 있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그 학교 유형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보잉고의 뭐 회화 프린트라든가 특급 복화 데이 30일 요거는 이제 한대국어 문제였었고요. 오른쪽에 잠실여고의 서술형 특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는 거, 단어 프린트 나오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학생도 학과의 진도를 맞춰주는 노력을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내신 자료 간단하게 또 알려드리면은 암기 자료, 어휘, 그리고 빈칸 문제 있고요. 어법어휘 1차, 2차의 차이는 1차는 선택형, 2차는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같이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법어휘 2차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변형이 돼서 변형에 맞춰서 서술형을 수정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변형 서술형도 같이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 순서 배열 문제는 수능 유형 문제이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 적중 예상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눈에 익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글의 느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1차적이고 만약에 암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과서든 부교재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서술형 대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본문 그대로의 문제도 있고 본문을 변형시킨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학원에서 나가는 교과서 교재.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플래너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수업을 통해서 과제는 무엇인지 학생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학생이 체크한 걸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플래너가 지속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위클리 플래너가 앞에 거랑 뒤에 거 이제 6주치가 지금 계속 나가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1학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 얘네 이제 지금 현재 송파의 친구들만이거든요. 송파에서의 친구들이 1학기 1등급 그리고 2등급 받은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사실 1등급을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학교도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분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요거는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시간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시간표를 정신 요거는 710호에서 김윤전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고요. 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는 밤 수업이에요.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목요일 6시 수업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시간, 4시간 해서 총 6시간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시간에 만약에 못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생님이 추가로 불러가지고 미완성인 과제라든가 미완성인 암기라든가는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개별 관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해져 있는 내신 대비 시간표는 3월 15일 화요일부터 화요일 10시 그리고 목요일 6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상 정신여고 설명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지효야, 궁금한 게 없니?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질문 없으신가요? 아, 학생이랑 같이 있어 학생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럼 학생을 내보내시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까 그 외부 교재
네네. 그 늦게 나온다는 그 외부 교재는 이때까지 왜 기출 문제를 계속 그 여기 학원에서 축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거는 그 외부 교재는 해마다 계속 새로운 걸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반복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외부 지문은 계속 새로운 프린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은 반복된 그 기출 문제가 따로 없고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나갈 예정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외부 지문은 뭐 따로 미리 뭐 준비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마다 그때마다 약간 이슈가 되는 그 기사들 같은 것들을 모아서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주로 뭐 기사나 뭐 시사적인 그런 네네, 내용도. 맞아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단어책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책은 기출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우 안녕.